자, 그 다음 336페이지 이제 경계. 자, 경계가 이제 나와 있는데, 그게 첫 번째 이제 여기 보시면, 뭐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지적 공부에 이제 등록한 선. 이게 경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여러분 이제 341페이지 그 지적도에 341페이지 지적도에 나와 있는 내용, 아까 이제 보셨죠. 그래서 그에 보면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금 여기 이 부분이 354의 9 이렇게 되어 있고 8의 대, 11의 전, 13의 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여기 경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경계 청량을 하기 위해서 경계점 따로 이제 정합니다. 그래서 경계점에 따라 경계점을 정해가지고 청량을 하고 여기 이제 경계점하고 경계점 사이를 선으로 이었다는 이야기야. 이와 같이 선으로 잇게 되면 이 부분이 뭐가 되냐? 경계가 되는 거야. 경계. 그리고 지금 여기 8 대하고 그 다음에 11 전이고 그리고 13 전이죠. 근데 여기는 지금 나눠져 있죠. 이게 뭐냐면 9라고 돼 있어요. 또랑이라는 이야기야. 국어. 또랑이니까 아까 하나의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집안이 연속이 돼야 된다고 돼 있죠. 근데 지금 9, 또랑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집안이 연속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는 뭐예요? 구분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경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일단 경계는 여러분 이제 그게 필지별로 경계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계점이 뭐냐 또 이거 굉장히 또 많이 물어보시는데 육안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 육안으로 안 보이는 것도 있고 그래요. 특히 여러분 이제 도로 나가시면 도로 중간에 가다 보면 동그라미로 해가지고 여기 경계점 해가지고 이렇게 도로에 저기 박아놓은 게 있어요. 이런 부분이 이제 나중에 청량할 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삼각대 그 가지고 가서 청량하잖아요. 그 청량할 때 그 청량점 그 정하기 위해서 도로등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개인이 이제 설치한 담이나 이런 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경계 청량이라는 것은 경계점으로 정해놓은 이런 부분을 청량해가지고 선으로 연결했을 때 이 선을 뭐라고 하냐 경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두 번째 보시면 이제 경계점입니다. 그 경계점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의 형태로 이제 등록하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이 경계점이다. 그래서 청량을 할 때 일단 기준점을 이제 정해둡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청량할 때 기준이 되는 그와 같은 이제 점을 경계점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리고 이제 그게 두 번째 보시면 필지, 경계,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일 때는 좌표. 그래서 경계하고 좌표 그리고 면적은 지적 청량에 의해서 결정한다. 그래서 청량이 끝나야 경계와 관련해서 청량이 끝나야 뭐가 또 정해지냐? 면적이 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경계 그분 이제 봐주시고 그래서 뭐 경계는 나중에 뭐 본 내용 가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면적이 나와 있어요. 면적 지적 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표면 사이의 넓이가 면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 면적은 경제 청량을 통해 가지고 면적이 정해지는데 이때 면적을 정할 때는 수평을 기준해서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산이 자, 임야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임야와 관련해서 면적을 정할 때 자, 여기 지금 임야, 여기 사용하는 부분 이 부분을 다 면적을 하냐? 그게 아니고 청량하게 되면 수평으로 해 가지고 기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기 공법에 가면 면적 기준할 때 면적을 정할 때 건물이나 대지 청량할 때 면적 기준이 수평 투영 면적을 한다 이런 표현이 나요. 그럼 이거는 지금 산이나 이런 게 있으면 입체적으로 면적을 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도면상에서 면적. 그래서 수평으로 단면을 자르고 그 다음에 투영입니다. 이게 투영이 뭐냐면 여기서 투는 빛을 투사, 즉 쏜다는 이야기. 빛을 쏘게 되게 되면 아랫부분에 그림자가 나타나요. 이 영이 이게 그림자예요. 그래서 수평으로 단면을 자르고 위에서 아래로 빛을 쏴요. 쏘게 되면 밑에 그림자분이 나요. 여기 그림자분의 면적을 면적 산정할 때 이걸 기준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수평 투영 면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지금 지적도에 등록되는 면적과 관련해서는 수평 면상의 넓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평적인 면적이 중이고 이와 같이 뭐 입체적으로 해서 면적이 등록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지적도에 등록을 할 때 여러분들 337페이지 보시면 면적 등록 단위가 나 있습니다. 지금은 제곱미터 단위로 해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적도하고 임야도와 관련해서 등록할 때 축척이 나 있죠. 축척이라는 것은 줄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실제상의 길이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줄일 때 적용하는 비율이 축척입니다. 그래서 뭐 지적도에는 이제 600분의 1, 1200분의 1, 뭐 2400분의 1 이와 같이 이제 축척 사용하고 임야도는 3000분의 1, 6000분의 1 그와 같은 이제 축척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축척이 자, 줄일 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표현을 소축척하고 대축척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600분의 축척이 600분의 1 적용한 거하고 1200분의 1 적용하는 거하고 두 가지야. 어느 게 큰 거예요? 분수죠, 분수. 이게 큰 거예요? 이게 큰 거예요? 600분의 1이 큰 거죠? 여기서 이제 대축척이라고 하면 뭐라는 얘기야? 600분의 1. 1200분의 1은 600분의 1에 비해서는 작은 거죠. 이게 소축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축척을 줄인다, 축척을 늘린다. 뭐 또는 소축척이다, 대축척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600분의 1하고 1200분의 1. 자, 두 가지겠다. 그럼 이때는 축척이 큰 건 뭐가 큰 거냐? 600분의 1. 만약에 이제 3000분의 1이 있다. 3000분의 1하고 1200분의 1. 두 개 중에서 축척이 어느 게 큰 거예요? 1200분의 1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이해 못하면 지적 계속하면 뭐 이게 이건지 저게 저건지. 분수입니다, 분수. 자, 그래서 면적 관련해서 여러분들 뭐 축척 그거 의미 정도만 봐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338페이지 가시면 뭐 지적 공부가 나와 있는데, 지적 공부는 7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1번. 대장 관련해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리고 도면 관련해서는 지적도, 임야도. 그리고 토지와 관련해서 소유자가 2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공유자와 관련해서 지분을 이제 또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여러분들 339페이지 가시면 공유지 연명부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340페이지 가시면 대지권 등록부 해서 나와 있는데, 그건 이제 아파트와 같은 집합 건물일 때. 집합 건물일 때는
구분 소유권 이제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이제 구분 소유권 대상일 때는 구분 소유자가 토지, 즉 대지와 관련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지 지분권인데 이와 같은 이제 대지 지분과 관련해서 등록하는 또 등록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게 3번 대지권 등록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대지권 등기를 한 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집합 건물입니다. 집합 건물. 그 집합 건물의 가장 대표적인 게 아파트예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 전유 부분에 이제 소유자가 대지와 관련해서 지분을 가져. 이때 이제 해당된 지분을 나타내는 게 대지권 등록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41페이지 가시면 지적도하고 임야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나와 있어요. 제일 밑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다 작성된 게 아니고,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택지개발 사업, 즉 대규모 대지 조성 사업이 끝나게 되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경계를 청량을 하고 그에 따라서 면적이 다 정해져요. 근데 이때는 이제 그 면적과 관련해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경계 청량이 일반적으로 이제 그 수학적으로 이제 계산을.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342페이지 가시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록 사항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부호해서 나와 있는데 주로 뭐 X, Y 그 좌표에 의해 가지고 각각 청량해 가지고 면적을 산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선으로 나타냈을 보다는 면적의 정확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모든 토지가 아니고 주로 개발 사업 등이 이제 끝난 경우, 뭐 도시개발 사업이나 택지개발 사업 이런 사업이 끝났을 때 대지 경계를 정할 때 이제 사용하는 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몇 개 한 거예요? 338페이지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리고 339페이지에 공유지 연명부, 그리고 340페이지 대지권 등록부, 그 다음에 341페이지 지적도, 임야도,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지적 공부예요. 지적 공부. 그래서 지적 공부 이렇게 하면 일단 7가지 대장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리고 도면, 지적도면은 지적도, 임야도. 그 다음에 소유자가 2명 이상일 때 공유지 연명부, 그리고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 때는 대지권 등록부,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이나 이런 게 끝나게 될 때 작성한 거 경계점 좌표 등록부 해서 7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에 가게 되면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사항, 지적도에 등록되는 사항 그런 거 물어보는 거야. 근데 그런 걸 여러분들 암기하려면 힘들어. 그냥 공부 보고 뭐가 있냐 없냐 그것만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38페이지 보시면 그 토지대장 일반적인 게 양식입니다. 고유번호, 토지 소재, 지번, 축척노조.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에 뭐 도면번호, 장번호, 비고, 발급번호, 뭐 처리자, 처리시각, 발급자. 그 밑에 토지 표시, 지목, 면적, 그 다음 사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지 이동의 이제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와 관련해서 변동연 원리를 놓고, 그 다음에 소유자와 관련해서 성명, 주소, 그 다음에 등록번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등록번호가 주민등록번호예요. 근데 주민등록번호 주로 뭐 앞에 6개 그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등급 수정 나시죠. 그리고 토지 등급,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 기준일,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놓죠. 그래서 그런 내용도 토지대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토지대장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게 341페이지 보시면 지적도 나와 있죠. 지적도 제일 위에 보면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축척 뭐 몇 분의 1이다 그거하고 그 다음 14전, 뭐 15전 이렇게 놓죠. 자, 그러면 지금 앞에 토지대장하고 가장 큰 차이 있죠. 소유자 나와야 안 나요? 안 나오죠. 그 소유자와 관련된 사항은 지적도 등에는 뭐예요? 표시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이제 다 외우려고 그러면 안 외워져요. 그래서 대장에 등록되는 사항하고, 그 다음 341페이지 이제 지적도에 표시되는 내용하고, 그런 점,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죽자사자 외우려고 그러면 힘든데, 이게. 이런 건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 봐가지고, 뭐가 있느냐 없냐, 그 정도만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42페이지 가시면 이제 지적공부 보관하고 이제 공개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지적공부, 뭐 보관과 관련해서는 지적소관청이 하도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이제 공부, 뭐 대장하고 이런 부분이 뭐 문서로 해가지고 서류로 해서 이제 보관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을 해요. 지금 이제 일반적인 이제 지적 공부하고 그다음 이번 뭐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한다 이렇게 되는데 최근에 다 이제 전산 파일로 해가지고 기록해서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43페이지 가시면 이제 지적 공부 복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뭐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이와 같은 경우 지체 없이 지적 공부를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적 공부와 관련해서 열람하고 등본 발급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 관련된 사항은 국가에서 이제 관리하기 때문에 열람하고 등본 발급 가능하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때뿐만 아니고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는 뭘 할 수 있냐, 열람을 할 수도 있고 등본과 관련해서 발급할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돈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등본 발급할 때 돈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시청 가서 신청하면 돈 받고요. 민원 24시에 가서 하게 되면 돈 안 받고요. 그래서 지적공부 열람하고 등본 발급 필요인데 공개주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뭐 제한이 없습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 344페이지 가시면 뭐 지상경계점 등록부하고 부동산 종합공부에서 나있는데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다음에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종합공부에서 나있는데 345페이지 가시면 그거 부동산 종합공부 나있는데 그게 일사편리다 이렇게 돼 있죠. 일사편리 사이트 국토교통부에 들어가서 이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나 있는 토지 대장하고 좀 다른 건 뭐냐면 부동산의 표시뿐만 아니고 권리와 관련해서 소유권하고 소유권 이해사항 이런 부분도 확인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법 관련해서 토지 이용 계획과 관련된 사항 뭐 이런 부분이 한 번에 다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게 부동산 종합 공부예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일사편리 쳐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사이트 한번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봐야 뭐가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346페이지 가시면 토지 이동하고 그 다음에 지적 정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토지 이동, 자, 토지 이제 표시와 관련된 사항과 관련해서 표시에 관한 사항을 새로 정하거나 또는 대장에 등록 사항이 변경이 된 경우 또는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항을 없애는 것. 자, 이와 같은 행위를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냐? 토지 이동입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에 이제 표시니까 소재하고 지번하고 지목하고 면적, 경계, 자 이런 부분이 토지에 이제 표시죠. 이와 같은 토지에 관한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아니면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게 뭐가 되냐? 변경되거나 또는 말소를 하는 그와 같은 경우가 토지 이동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표시와 관련해서 새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이런 거죠. 공유수면,
매립한 경우.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전에 토지가 없었죠. 근데 공유수면 매립이 됨에 따라서 토지가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지번 줘야 되고, 지목 정해야 되고, 면적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계를 이제 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알지 못했던 부인도 이런 섬이 종전에 파악이 안 되다가 확인이 됐다는 이야기야. 종전에 확인이 안 됐던 섬, 이런 부분이 확인됐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해당되는 섬과 관련해서 토지가 새로 표시와 관련된 내용이 만들어져야 되다. 그래서 토지 표시와 관련해서 새로 정한다는 건 이런 의미. 그 다음에 이제 표시와 관련해서 변경이 되는 경우 기능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형질 변경에 따라서 토지 형질 변경에 따라서 지목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토지를 분할하거나 또는 합병이 되게 되면 면적이라든지 지번이 어떻게 돼요? 변하죠. 그리고 토지 형질 변경, 뭐 종전에 그냥 농사 짓던 이와 같은 토지를 형질 변경해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대로 바꾼다. 그럼 뭐가 바뀐 거예요? 지목이 이제 바뀌는 거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던 종전의 지목이나 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도 이동이. 그 다음에 등록되어 있던 토지가 말소가 되는 경우, 자, 종전에 이제 갑이 여기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바닷가에 이제 접해 있었는데, 만약 뭐 해일이나 이런 게 돼가지고 토지가 바다 밑, 해면 밑으로, 수면 밑으로 깔렸어요. 이와 같은 경우 종전에 육상에 있던 토지가 없어진 거죠. 그러면 토지대장에 등록돼 있던 토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소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유와 관련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게 토지 이동이에요. 자, 그래서 그게 토지 이동 보시면,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이 토지 이동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게 이동과 관련해서 나 있고, 뭐 뒤에 가게 되면 이동 사유가 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동과 관련해서 그게 이제 신청권자가 나 있습니다. 신청권자는 원래는 이제 토지 소유자의 이제 신청에 의해서 지적소관청이 각각 이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뭐 지목이 이제 변경이 됐다. 그럼 이와 같은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지목 변경과 관련해서 뭘 해야 되냐? 신청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가 이제 분할이 되면 마찬가지로 뭐 경계하고 지번 이런 게 바뀌는 거죠. 이런 부분도 원칙은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말소, 토지가 바다 해면 밑으로 깔렸다. 그럼 이거 말소도 신청에 의해서 하겠어요? 직권에 의해서 하겠어요? 소유자, 토지 소유자 같은 경우 가슴 아프겠죠. 있던 토지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원래 이제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토지 소유자가 뭐 신청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신청하라고, 말소 신청하라고 통지는 해줘요. 해주는데도 안 한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에 의해서 또 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뭐 토지 소유자가 이동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서 지적소관청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토지 이동 신청 관련해서는 뭐 법에서 이제 소유자 신청을 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이제 60일입니다.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아도 지적소관청이 사유를 파악하면 직권에 의해서 또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이동 신청과 관련해서는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지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가태료 등은 부과하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소유자 대신해서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1번 같은 경우입니다. 1번 같은 경우 이제 공공사업 등에 의해서 조성이 되는 그와 같은 토지인 경우, 이때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 사업 시행자가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이때는 이제 해당된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이나 뭐 지방자치단체장이 각각 이동 관련해서 신청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48페이지 가시면 토지 이동 신청과 관련된 대상이 나와 있죠. 1번 신규 등록 나와 있고 신규 등록은 주로 이 경우에요. 신규 등록. 그 다음에 2번 등록 전환. 등록 전환은 여러분들 이해를 좀 잘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 350페이지 가시면 토지 분할, 그리고 4번 토지 합병, 그리고 5번 지목 변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종전에 등록돼 있던 표시 부분이 뭐가 되냐? 변경되는 거죠. 변경되는 경우. 그 다음에 352페이지 6번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경우에 좀 전에 설명드렸던 거.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가 토지 이동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348페이지 이제 오셨어. 1번 신규 등록이 나와 있습니다. 신규 등록. 그래서 신규 등록, 뭐 토지대장이 이제 토지대장을 처음 만드는 게 이제 신규 등록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새로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이 신규 등록이다. 그래서 뭐 새로 조성된 토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공유수면 등을 매립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이 누락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런 경우죠. 옛날부터 있긴 있었죠. 근데 알지 못해서 뭐예요? 등록이 안 된 경우죠. 근데 이런 경우를 발견했다, 확인했다. 그럼 이때는 토지대장에 처음 등록하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가 신규 등록. 그래서 신규 등록을 일단 뭐 새로 조성된 토지나 누락이 되어 있는 토지를 발견했을 때 이때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이 신규 등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신청 의무가 나있는데, 자, 원래는 뭐 60일 이내 소유자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기간이 60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적 관련된 신청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60일이에요. 이거는 이제 별도로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적 관련해서 신청은 일반적으로 며칠이냐? 60일이고 여기 60일에 해당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토지 이동과 관련된 신청은 일반적으로 며칠이냐? 60일입니다. 60일. 자, 그래서 뭐 원래는 이제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신규 등록 신청이 있게 되면 지적통관청이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량을 해서 경계를 정하고 면적 측정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게 이제 신규 등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전환이 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일단 의미를 좀 잘 유념해 두셔야 돼요. 자, 지금 이제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와 관련해서 여기서 이제 전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환이라는 것을 바꾼다는 얘기죠. 뭘 바꾸냐면 등록되어 있는 대장을 바꾸는 거. 이게 등록 전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한 것. 이게 뭐냐? 등록 전환. 그래서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와 관련해서 그 토지를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로 등록을 옮기는 것. 이게 뭐냐? 등록 전환. 그래서 등록되어 있는 대장 종류가 바뀐 거죠. 임야대장에서 뭘로 바뀌냐? 토지대장. 그리고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는 경계가 임야도에 나타내요. 근데 토지대장으로 바뀌었으니까 임야도에서 뭘로 바뀌냐? 지적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기는 것. 이걸 등록 전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반대로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지적도에 경계가 되어 있는 토지를 임야대장하고 임야도로 옮겨요. 이게 되느냐?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뭐에서 뭐로 옮기는 것만 되느냐?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기는 것. 이것만 인정이 돼요. 자, 그래서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이제 의나인데 그 의를 잘 봐두세요. 임야대장 그리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하고 지적도에 옮겨 등록을 하는 것. 이게 뭐냐? 등록 전환.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지목 변경을 이제 지목 변경에 따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경우에요. 자, 지금 이제 임야산이 있습니다. 산이 있으면 여기 산 밑에 끝자락이 여기 있는 토지. 자, 이거는 일반적으로 임야로 보겠어요? 아니면 뭐 대나 이런 걸 보겠어요? 자, 여기 지금 임야 산 임야의 이제 끝자락에 있는 토지도 대부분 임야 쪽으로 보는 거예요. 지목은.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지금 대로 지목을 바꿨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산지 전용이 돼요. 그럼 산지 전용에 따라서 지금 임야로 되어 있던 그 같은 지목을 뭘로 바꾸냐? 지목으로 대로 바꿨다니. 이 같은 경우에 이제 지목이 대로 바뀌면서 소속되어 있는 토지가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있던 걸 뭘로 바꿔야 되냐?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로 옮긴다니. 그런 경우가 이제 첫 번째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그게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이 되는 경우 기대인데, 뭐 임야대장의 임야도 등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토지가 뭐 지목이 이제 대부분 다 바뀌어서 뭐 임야가 얼마 안 남았다. 그 같은 경우에는 임야도에 있던 토지를 뭐 지적도나 이런 데 옮기는 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등록 전환 그거 의미를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분할 350페이지 가시면 이제 3번 분할 분할을 일단 아까 한번 봤죠.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이게 분할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합병 기대인데 합병은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하는 게 합병이에요. 그러면 그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소유자가 이제 자기 의사에 의해서 대부분 하는 경우야.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그게 대상 토지하고 신청 의무에서 나있는데 한 필지 일부가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 이제 그 일부 용도, 즉 지목이 이제 바뀌게 되면 이때는 신청에 의해서 분할 신청과 관련해서 지목 변경 신청 같이 해가지고 토지 이동과 관련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병 라인인데 합병 두 개 이상의 필지를 이제 하나의 필지로 합하는 것, 이것도 뭐 대부분 소유자의 이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60일 이내 한다. 그 이야기. 그 다음에 351페이지에 가시면 토지 이동 관련해서 합병이 되기 위한 요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각 필지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각 필지 지목이 동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각 필지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각 필지 도면 추적이 동일해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각 필지 지반이 연속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섯 번째, 각 필지 등기 여부가 동일해야 된다. 그리고 7번, 각 필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해서 하는 지역권 등기 이외에 등기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게 지금 합병 요건. 자, 지금 7가지가 나와 있어요. 7가지가 나와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아까 첫 시간에 한 거죠?
1번부터 6번까지는 하나의 필지가 되기 위한 필지 성립 요건, 즉 필지 획정 기준이에요. 어차피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합해서 하나의 필지로 하는 거죠.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요건은 필지 성립 요건, 즉 필지 획정 기준하고 같아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7번이 들어간 거야. 여러분이 그 별도로 외울 필요는 없다. 필지와 관련해서 필지 성립 요건.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1번부터 6번까지는 당연히 필지를 합병할 때도 뭐예요? 똑같이 적용되는 거고, 7번만 이제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첫 시간에 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재 어디에? 332페이지. 332페이지, 그게 제일 밑에 2번. 필지 획정 기준. 필지 성립 요건에서 나왔죠. 332페이지에. 그래서 그게 1번부터 6번까지는 지금 내용이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합병과 관련해서 합병 요건 나인데 필지, 하나의 이제 필지가 되기 위한 요건하고 같습니다. 자, 그 다음 352페이지에 5번, 뭐 지목 변경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한 것. 이게 이제 지목 변경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뭐 공법에서 주로 노는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대부분 뭐가 수반이 되죠? 지목이 변경이 돼요. 그래서 농지 전용, 산지 전용. 원래 이제 농업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다른 용도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들 농지법에서 배우시는 농지 전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산지 전용의 기능인데 뭐 임야나 산림과 관련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이게 뭐냐? 산지 전용.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국토개법에서 배우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 중에서 토지 형질 변경 거죠. 토지 형질 변경. 그러니까 토지 형질 변경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지목 변경이 또 수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위와 관련해서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지목이 바뀐다. 이게 이와 같은 경우를 뭐라고 하냐? 지목 변경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지목 변경 여러분들 뭐 의미 정도 봐두시고, 그 다음 352페이지 여섯 번째,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에. 자, 이게 이제 과거에는 한자로 해서 해면성 말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해면성 한자가 어렵다. 그래서 한글로 바꾼 거예요. 한글로서 풀었을 때 바다로 된 토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뭐 교재 보면 이제 그 한자 나인데 한자가 해면성 토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종전에 갑이 여기 있던 토지가 바다에 지금 바다 해면 수면 밑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다시 복구될 가능성이 없다. 이때는 토지 대장에 등록되어 있던 갑의 필지와 관련해서는 대장 어떻게 해야 되냐? 없애야 된다. 그래서 이걸 바다로 된 토지. 그래서 해면성 등록 말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바다로 된 토지 관련해서 등록 말소와 관련해서도 원칙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 이제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가 바다 해면 밑으로 깔렸는지 안 깔렸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알아요? 잘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토지 소유자한테 지적 손가락청에서 통지를 해줘요.
말소를 해라고 통지를 해주는데, 근데 토지 소유자 뭐 제정신이면 자기가 직접 말소 신청 안 하겠죠. 그래서 말소 통지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소 신청이 없다. 그럴 때는 소관청이 직권회의에서 말소를 합니다. 근데 이때 지적소관청에서 말소와 관련해서 통지를 해주게 되면 토지 소유자 신청이 이때는 60일이 아니고 90일. 90일 이내 토지 소유자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90일 이내 토지 소유자 신청이 없을 때 이때는 지적소관청이 직권회의에서 말소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352페이지 그게 밑에 가로 2번 등록 말소 절차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 대상 토지가 발생하게 되면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그리고 2번 소유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말소 신청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이때 90일 이내 말소 신청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회의에서 발소한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만 신청과 관련해서 기간이 90일이고 나머지 이제 토지 이동과 관련된 신청은 90일이 아니고 60일. 그래서 이 경우만 하면 이제 90일 이 부분 유념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53페이지 하시면 가로 3번 회복 등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해면 바다로 이제 돼가지고 말소를 했어요. 말소했는데 이게 다시 또 회복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은 경우 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등록 말소 이후에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로 된 경우, 이와 같은 경우 지적과 관련해서 지적 청약 성과하고 등록 말소 당시 지적 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 뭘 할 수 있냐. 회복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지금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됐으면 회복된 토지와 관련해서 소유권 누가 소유를 하겠어요? 국가가 소유하겠어요? 아니면 말소되기 전 소유자가 하겠어요? 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번 공부상으로 말소가 되게 되면 소유권은 영구적으로 소멸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다시 회복이 되게 되면 국가의 이제 소유로.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이제 이건 뭐 민법 관련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민법에서 토락지라는 뭐 용어가 나요. 종전에 이제 개인 뭐 토지였는데 뭐 홍수가 나가지고 하천이 범람해가지고 하천길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은 경우 종전 이 부분은 다 개인 소유 토지 부분 이 부분이 하천에 포함이 된 거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소지 소유와 관련해서 소유권은 상실돼요. 그리고 이렇게 된 토지가 뭐가 되냐? 포락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번 바다로 된 토지에 이제 등록 말소도 뭐 거의 비슷한 그와 같은 이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53페이지 가시면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 이동 신청이 이제 특례에서 나와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이나 택지개발 사업이나 뭐 이와 같은 이제 대규모 사업이 이제 끝나게 되면 토지 이동과 관련해서 신청을 하는데 이때는 토지 소유자가 이동과 관련해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 사업 시행자가 토지 이동과 관련해서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명칭에 이게 붙는 거야. 특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게 되면 종전 토지의 지번이나 면적이나 경계가 다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변경과 관련해서 신청은 변경에 따른 토지 이동 신청은 누가 하냐? 토지 소유자 신청해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대규모 뭐 도시개발 사업이나 산업단지나 뭐 택지개발 사업이나 이런 게 그와 같은 사업 시행에 따라서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할 때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냐? 사업 시행자가 각각 하도록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게 밑에 2번 신고가 나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 이렇게 나 있죠. 그래서 사업 시행자는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15일 이내 지적 소관청에 각각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와 같이 이제 신청과 관련해서 신청이 있을 때 토지 이동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354페이지 가시면 3번 토지 이동 신청 및 지적 공부 정리해서 나와 있는데 도시개발 사업 등에 따른 토지 이동 신청이에요. 그래서 그게 가로 2번 토지 이동 신청 특례에서 나와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해당 사업 시행자가 지적 소관청에 토지 이동을 신청한다. 그래서 원래는 뭐 지번이나 면적이나 이렇게 변경이 되게 되면 누가 신청해야 되냐? 토지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뭐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택지개발 사업, 그와 같은 사업에 의해서 변경, 즉 토지 이동과 관련된 신청은 누가 하냐? 사업 시행자가 하도록 됩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신청과 관련해서 그분이 일단 여러분들 이제 소유자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때는 특례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까지가 토지 이동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다음 뭐 축적 변경 나인데 축적 변경은 잠시 쉬고 보겠습니다.